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죠. 가장 유명한 미드레이어 중에 하나인 아크테릭스 델타 자켓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테릭스 델타 자켓은 기본적으로 폴라텍 파워드라이로 만든 플리스 자켓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온 기능을 제공해 주면서 땀이 나도 투습이 잘 돼서 땀이 금방금방 마르는 미드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방풍, 그러니까 바람엔 좀 취약해서 바람이 많이 불 때 단독 착용은 좀 힘든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땀이 나는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는 옷이고, 바람이 있는 곳에서는 레이어링을 해줘야 되는 옷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모델은 2023년형 모델이고요. 이전에는 델타 LT였는데 2023년 넘어오면서 델타 자켓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폴라텍 파워그리드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제품은 폴라텍 파워드라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은 미디움 사이즈의 페놈 색상이고요. 저는 키가 179cm에 약 75kg, 허리는 32인치 정도 되고 배가 좀 나온 체형입니다. 입고 있는 바지는 룬닥스 마켓 48 레귤러 모델입니다. 저는 2023년 128달러에 해외 직구를 했고요. 그리고 배송 대행비 9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한 137달러 정도에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하면 한 18만 3천 원 정도에 구매한 것 같고요. 하지만 국내 정가는 28만 원입니다. 아크테릭스 북미 공홈에서는 160달러인데요. 국내 정가랑 해외 정가가 거의 6, 7만 원 정도 차이 나고 한 30%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비싼 아크테릭스인데 국내 가격은 훨씬 더 좀 비싼 것 같고요. 이 리뷰를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보온력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설명을 보면 무게 대비 보온력이 탁월하다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얼마나 탁월한지 가늠하기가 좀 힘들죠. 제가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 개인 체질을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전 추위는 적당히 타는 편인데 반대로 몸을 움직이면은 상체에서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런 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기준에서는 영하 한 10도 정도까지는 이 아크테릭스 델타 안에 브린제 하나 입으면은 오르막에서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영하 10도 이하라면은 더 좋은 플리스를 입게 되고요. 하지만 영하 5도 정도에서는 브린제의 이 델타 플리스를 입으면은 살짝 더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하 5도 이상에서는 아크테릭스 델타엔 좀 손이 잘 안 가고 파타고니아 캐펠린 미드웨이트 같은 베이스 레이어를 겹쳐 입는 방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다른 미드레이어, 다른 플리스류 미드레이어와 좀 비교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요. 이런 플리스류 중 유명한 제품이 이 파타고니아 아론 에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론 에어보다는 보온력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타고니아 캐펠린 미드웨이트보다는 보온력이 좀 더 높은 편이고요. 물론 파타고니아 캐펠린 미드웨이트는 베이스 레이어로 분류되지만은 보온력을 추측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론 에어보다 보온력이 낮다고 해서 더 나쁜 제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론 에어가 너무 더울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델타 재킷이 너무 추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 겨울에 이 아크테릭스 델타를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보온력을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움직이면 땀이 굉장히 많이 나고 몸에서 열이 많이 나는 타입이랑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한백산, 태백산 한 영하 5도 정도였고요. 바람이 초속 한 2m 정도였습니다. 체감온도로 치면 한 영하 8도 정도이죠. 그럴 때 브린제 위에 델타만 입고 대부분의 산행을 했고요. 다만 능선에서 바람이 좀 부는 상황에서는 그 위에 티톤 브로스 와피티 후디 정도 입고 운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얼마 전 오대산 영하 한 10도 정도 되는 상황에서 바람이 초속 2m, 체감온도 한 영하 14도 정도 되는 상황이죠. 브린제 위에 델타만 입고 오르막을 다 올랐습니다. 이후에 마찬가지로 능선에서는 티톤 브로스 와피티 후디를 입고 운행을 했고요. 이외에 정말 극한 상황, 설악산이 영하 한 23도, 바람이 초속 5m 정도, 체감온도로 한 영하 33도 정도 되는 상황에서는 브린제 입고 그 위에 이 델타 있고 그 위에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플리스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구할 수 없는 제품이긴 한데 마운틴 하드웨어의 몽키 자켓입니다. 폴라텍 하이로프트로 만든 플리스 자켓인데
이 제품이 보온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입고 오름직을 했고요. 능선에 올라서는 그 위에 아크트랙스 아톰 LT, 그 위에 파타고니아 토렌쉘까지 입으면서 운행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행을 해보니까 꽤나 쾌적하게 운행할 수 있었고요. 전혀 불편함 없이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파타고니아 아론 에어보다는 조금 보온력이 낮고 캐펠린 미드웨이트보다는 보온력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는 델타 공홈 기준 250g이고요. 아론 에어 후디가 공홈 기준 366g입니다. 아론 에어가 후디가 있고 후디가 없는 집냉 모델이 좀 있죠. 집냉 모델 같은 경우는 289g이라고 하니까 아론 에어와 그리고 델타의 무게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투습력과 방풍 능력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땀은 정말 잘 말려줍니다. 땀이 많이 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땀이 찬다는 느낌이 없고요. 거의 바로바로 말려주고 조금 젖은 상황에서도 얼마 되지 않아서 쾌적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은 좀 꽤 잘 만든 플리스류는 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가 가져 나온 3개의 플리스 모두 지금 아론 에어, 마운틴 하드웨어, 몽키 그리드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투습 능력을 보여주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플리스류라면은 투습 능력은 저는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습력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방풍 능력, 그러니까 바람을 막아주는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모든 플리스류의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바람이 불 때는 조금 다른 옷을 더 레이어링해서 바람을 막아줘야지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보시다시피 후디 모자는 없는 모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자를 없는 모델을 좀 더 선호합니다. 저는 이 아론 에어가 모자가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물론 추울 때는 좀 도움이 되는데 정말 추울 때는 이 위에 보통 합성솜 자켓을 하나 더 입는데, 아크테릭스 아톰 LT라든지 티톤브로스 와피티 후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합성솜 자켓에도 대부분 모자가 딸려 있어서 그 위에 하드쉘까지 입으면 모자가 3개 돼갖고 모자가 없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이거는 취향 차이니까 본인의 취향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목은 보시는 것처럼 집넥으로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딱 적당한 높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게 목 높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입을 가리거나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추운 날에는 내구어머 같은 거를 따로 착용해야 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아론 에어는 목이 꽤 높이 올라옵니다. 눌렀으면 코밑까지 올라와서 좀 더 깊은 감이 있는데 저는 목 높이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주머니는 가슴에만 있습니다. 왼쪽 가슴에만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지금 제가 마이크를 차고 있죠. 그리고 양옆에는 현재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론도 주머니가 있고 요 몽키 자켓도 주머니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플리스류 자켓은 주머니를 잘 안 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옷이 빳빳한 게 아니라 흐물흐물 거리는 옷인데 거기에 뭐 무거운 걸 넣으면은 블룩 튀어나와서 보기 안 좋고 좀 덜렁덜렁거려서 저는 주머니를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주머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썸홀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썸홀이라고 이렇게 엄지 넣는 주머니죠. 네, 이렇게 엄지를 넣어서 여기 팔등과 손목 부분을 보온을 해주는 역할인데, 저는 이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여기가 추운 경우가 사실 몇 번 없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정말 한번 유용했던 거는 설악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감온도 영하 33도로 제가 정말 겪었던 추위 중에 가장 추웠던 날이거든요. 그날 제가 처음에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썸홀을 잘 끼고 다니지 않습니다. 안 끼고 다녔는데 여기가 그 장갑과 그리고 하드쉘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서 여기가 진짜 막 굉장히 아리더라고요. 예, 굉장히 아렸는데 썸홀을 딱 끼니까 그 추위가 확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정말 추운 날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데 시계로 뭐 등산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여기 썸홀이 있어서 이게 좀 길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하고 이렇게 살짝 당겨줘야 돼서 그게 좀 불편해갖고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사실 이것도 그냥 시계를 이 위에 차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뭐 요 정도가 좀 취향을 탈 수 있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정말 따뜻하고 가볍고 통풍 잘 되고 정말 잘 만든 미들 에어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는지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자켓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다른 플리스류, 잘 만든 플리스류가 이런 몽키 자켓이라든지 아론 에어랑 비교를 하면은 사실 취향의 문제이지 더 잘 만든 옷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비슷한 품질의 제품들인 것 같고요. 취향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체질이라든지 운행 방법이라든지 혹은 땀이 나는 정도라든지 그날의 날씨라든지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취향의 영역이지, 예, 이게 절대적으로 델타 자켓이 뭐 아론 에어보다 좋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델타 자켓보다 아론 에어에 좀 더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브린제 위에 바로 입기에는 사실 조금 덥습니다. 영하 5도 위로 올라가면은 조금 더워서 델타 재킷을 잘 안 입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브린제 입고 티셔츠 입고 그 위에 미드레이어로 사용하기에는 또 너무 얇아서 보온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잘 쓰고 있지만은 저는 아론 에어에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건 제 취향이니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현재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 주고 샀냐? 18만 3천 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북미 공홈이 160달러면 한 21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죠. 요 가격이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가격이 28만 원이면은 사실 너무 비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론 에어 같은 경우 한 20만 원 안쪽에 보통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저도 사용은 못 해봤지만 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플리스류들이 사실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코롱에서 나온 패턴 플리스라든지 뭐 블랙 다이아몬드에서 나온 코이피션트라든지 램 넥서스, 뭐 피엘라벤 아비스쿨 라이트 플리스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플리스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정말 독보적으로 비싸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비쌉니다. 2배의 가격을 낼 만큼 독보적으로 좋나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그래서 뭐 대체품을 찾아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저는 비록 샀지만 사실 리뷰를 위해 산 거고요. 다시 사라고 하면은 제가 산 가격, 저는 좀 싸게 구했잖아요. 저는 18만 원 정도에 구했는데 18만 원 정도면 살만한 것 같은데 28만 원 주고 사라고 하면은 다시 못 살 것 같고요. 사실 18만 원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아마 저보고 다시 사라고 하면은 10만 원 초반대의 다른 플리스류를 알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만큼 좀 가격적으로 조금 비싼 게 좀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물량이 없습니다. 네. 국내 물량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여자 거는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남자는 아예 없고요. 저도 이걸 사려고 2023년 봄부터 아크테릭스 공홈 페이지를 계속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물량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구를 했는데 와, 근데 이렇게 비싸게 파는데 북미 가격보다도 30% 비싸게 파는데 이렇게 물량이 없으니까 왜 비싸게 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물량이 없어서 사실 못 구하는 게 좀 큰 것 같고요. 가격도 좀 비싸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 정가에는 좀 추천하지 않고 좀 더 다른 제품을 한번 구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리뷰는 뭐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래봤자 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저와 의견이 다르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